60대 넘으신 분들 며칠째 시원하게 못 보셨는데도 그냥 참고 계신가요? 이걸 오래 방치하면 단순히 배만 더부룩한 데서 끝나지 않아요? 대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수록 더 단단해지고 가스가 차고 식사량이 줄고 밤잠까지 깨지기 시작합니다. 심한 분들은 어지럼증, 식욕 저하, 외출 기피까지 이어져요. 서울 지역 노인 진료 자료와 여러 대학병원 노년내가 보고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만성 변비를 겪는 비율이 대략 30-40%까지 올라가고 시설 거주 노인에서는 절반 가까이 보고되기도 해요. 흔한 문제예요. 그치만 절대 가볍진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 식사와 장 문제를 상담하면서 비슷한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채소도 챙겨 먹고 유산균도 먹고 물도 마시는데 왜 더 막히는 것 같죠? 처음엔 다들 몸에 좋은 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지금 장의 상태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건강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실제로 76세 여성 한 분은 사흘, 길면 닷새씩 화장실을 못 가셨는데요.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양배추 샐러드, 고구마, 나물, 유산균, 냉수까지 정말 성실하게 드셨어요. 근데 배는 더 빵빵해지고 아랫배는 돌처럼 굽고 밤에는 가스 때문에 뒤척이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섬유질이 부족한가 했어요. 그런데 식사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장이 이미 마르고 힘이 빠진 상태인데 차갑고 거친 섬유질을 한꺼번에 계속 넣고 계셨던 거예요. 순서를 바꾸고 아침 루틴을 조정하고 따뜻함과 윤기를 먼저 보강했더니 2주 만에 배가 덜 묵직해졌고 4주쯤 지나서는 힘을 덜 줘도 되는 날이 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는지, 왜 생채소와 찬물이 어떤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되는지, 그리고 아침 30분의 작은 변화가 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중간에는 실제로 반응이 좋았던 생활 루틴 4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병원에 꼭 가셔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시작하기 전에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특히 변비는 혼자 참다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댓글에는 연세와 함께 며칠에 한 번 보시는지, 먹고 나면 더 불편한 음식이 있는지 남겨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젊을 때 맞던 건강 상식이 70대 이후에는 그대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채소 많이 먹기, 물 많이 마시기, 유산균 챙기기.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장의 근육이 약해지고 장 안의 점액과 수분 유지력이 떨어지고 배를 밀어내는 힘까지 둔해진 상태에서는 접근 순서가 달라져야 해요. 먼저 장을 따뜻하게 깨우고 그 다음 부드럽게 적셔주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반응이 달라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만 마르는 게 아니에요. 장도 같이 마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 장벽도 탄력이 떨어지고 장을 밀어주는 근육도 예전 같지 않아요. 대변이 장 안에서 오래 머무르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죠. 그럼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질수록 밀어내기 힘들어집니다. 한마디로 통로는 있는데 추진력이 약해진 상태예요. 오래된 호스에 물이 남아있는데 시원하게 밀려 나오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의학적으로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노년기에는 이완성 변비처럼 장이 늘어지고 무기력해져서 스스로 미는 힘이 떨어진 경우를 자주 봐요. 반대로 젊은 분들 중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과하게 수축하는 긴장성 변비가 많죠. 이름은 비슷해도 몸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해결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꽉 조여있는 장은 풀어줘야 하고
마르고 느려진 장은 따뜻함과 윤기가 먼저 필요해요. 이 차이를 모르고 같은 방법만 반복하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실수를 하세요. 장이 힘이 없는데도 더 많은 섬유질을 넣으려고 합니다. 생채소, 고구마, 양배추, 도라지, 각종 나물. 물론 다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지금 내 장이 그걸 밀어낼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힘이 빠진 장에 거친 섬유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부드럽게 빠져나가기보다 안에서 더 뭉칠 수 있어요. 어떤 채소는 가스도 많이 만들죠. 그럼 배는 더 부풀고 더부룩하고 콕콕 찌르는 느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흔해요. 두 번째 실수는 찬물입니다. 배가 답답하니까 갑자기 냉수를 벌컥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 순간은 뭔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개운한 줄 아시거든요. 그런데 아랫배가 원래 차고 소화가 느린 분들에겐 냉수가 오히려 장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어요. 대한소화기 쪽 자료와 임상 경험을 종합해보면 냉자극에 민감한 사람은 장 운동보다 불편감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 공복엔 더 그래요. 세 번째 실수는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며칠 못 봤다고 오래 앉아 있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더 센 약을 찾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면 항문과 골반저 근육이 먼저 지칩니다. 치액이 심해지거나 배변할 때 더 겁이 나거나 나중에는 앉기만 하면 힘부터 주는 습관이 몸에 남아요. 장은 압박보다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변비는 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하고도 연결됩니다. 며칠째 못 보면 사람은 예민해져요. 식사 시간이 부담스럽고 외출이 겁나고 버스 안에서 배 아프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그러면 몸이 긴장해요. 몸이 긴장하면 장은 더 느려집니다. 결국 변비 때문에 불안해지고 불안 때문에 변비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일수록 이 고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외 보고를 보면 만성 변비가 있는 노인에서 수면 질 저하와 삶의 만족도 저하가 동반되는 비율이 꽤 높아요. 대략 10명 중 6명 정도가 배변 문제 때문에 일상 불편을 호소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화장실 얘기라서 가볍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삶 전체를 흔들어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을 몰아붙이지 말고 장이 이제 움직여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따뜻함, 윤기, 리듬, 반복. 저는 이 네 가지가 노년기 변비 관리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도 이 흐름대로 갈 겁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자극. 둘째, 식사 속 윤기 보강. 셋째, 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순환 습관. 넷째, 억지 힘 대신 반사를 돕는 자세와 움직임.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루틴도 몇 가지 습관을 못 끊으면 효과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79세 남성 한 분은 원래 매일 아침 상추쌈을 크게 드셨어요. 건강식이니까 당연히 좋다고 믿으셨죠. 근데 어느 날부터 배가 묵직하고 가스가 차서 모임도 줄이셨습니다. 아드님이 걱정해서 같이 오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아침엔 찬물, 점심엔 생채소, 저녁엔 나물 많이 드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셨어요. 처음엔 채소를 많이 먹으니 오히려 잘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장은 계속 차갑고 마른 상태였던 겁니다. 식사를 뜨겁고 부드럽게 바꾸고 아침에 따뜻한 자극을 주고 식물성 기름을 소량씩 곁들이게 했더니 3주 정도 지나서 배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이 표현을 정말 자주 들어요. 움직임이 달라져요.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침에 장을 깨우는 따뜻한 한 잔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비싼 약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위와 대장의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커피 향, 따뜻한 온도, 그리고 카페인이 위대장 반사를 건드리면서 아침 장운동을 깨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소금 없는 무염 버터를 아주 소량, 정말 소량만 넣어 천천히 드시는 방법이 일부 분들에겐 꽤 잘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뜻함은 장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깨우고, 소량의 지방은 장 안의 마른 통과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 내려가게 돕는 방향이에요. 물론 이게 모든 분께 정답은 아닙니다. 그치만 실제 진료실에서 반응이 괜찮은 분들을 꽤 봤어요. 특히 배는 마른데 가슴만 차고 힘이 없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 중에요. 다만 원칙이 있어요. 첫째,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장이 아니라 식도와 위가 먼저 놀랄 수 있어요. 손으로 잡았을 때 편안하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버터는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세요. 티스푼 반 정도, 많아도 1티스푼 안쪽에서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셋째,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드세요. 중요한 건 속도보다 리듬입니다. 넷째, 마시고 나서 바로 바쁘게 움직이지 말고 10분 정도 여유를 주는 게 좋아요. 이 짧은 시간이 차이를 만듭니다. 커피가 안 맞는 분도 분명 계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은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대안이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물 한 컵 또는 보리차처럼 부드러운 따뜻한 음료도 괜찮아요. 여기에 따뜻한 밥 반 공기 정도의 무염 버터를 조금 넣고 간장을 아주 소량 곁들여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 어머님들이 입맛 없을 때 드시던 소박한 방식이죠. 이런 식사가 오히려 장에는 더 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커피 자체가 아니라 따뜻한 자극, 소량의 부드러운 지방, 그리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반복되는 리듬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침 한번 시원하게 봤다고 장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순간을 넘기는 것과 장의 기초 체력을 살리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식사 속에 장을 촉촉하게 만드는 기름을 조금씩 넣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이라고 하면 먼저 겁을 내세요. 혈관에 안 좋을까, 살이 찔까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기름은 종류와 양이 중요해요. 튀김 기름이나 자극적인 음식의 기름이 아니라 신선한 들기름이나 좋은 올리브유를 식사에 소량 곁들이는 건 이야기가 달라요. 이런 식물성 기름은 장 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변이 좀 더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윤기를 보태는 거예요. 이 겜, 짐, 특히 들기름은 어르신들이 익숙한 향이 있어서 거부감이 적고 올리브유는 죽, 나물, 국에 두루 쓰기 편해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들기름 몇 방울, 데친 나물에 한 바퀴, 따뜻한 죽 위에 반 티스푼 정도. 많이 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반드로서 다페이가 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꾸준히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1주, 2주, 3주가 쌓이면서 달라져요. 여기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년층 식습관 조사들을 보면 혼자 식사하시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 중 대략 60, 70%는 지방 섭취를 지나치게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고기만 줄이는 게 아니라 기름 자체를 거의 끊는 분들도 적지 않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변이 마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한 지방은 안 좋지만 무조건 기름은 나쁘다는 생각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중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순환 습관이에요. 여기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푸른, 그러니까 건자두입니다. 물에 불린 푸른이나 푸른 주스를 소량부터 시작하면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기고 변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극성 변비약처럼 장을 갑자기 비틀어 아프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 환경 자체를 촉촉하게 바꾸는 쪽에 가깝습니다. 보통은 아침 공복이나 오전에 2, 3개 정도 또는 푸른 주스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배가 부글거리거나 설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양을 더 조심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남이 좋았던 양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게 받는 양이에요. 적으면 소용없고 많으면 탈이 나죠. 그 사이를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그럼 채소는 먹지 말라는 뜻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채소가 문제인 게 아니라 형태와 온도, 그리고 타이밍이 문제예요. 장이 심하게 건조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찬 샐러드 한 대접보다 부드럽게 익힌 호박, 삶은 시금치, 따뜻한 무국, 배춧국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같은 채소라도 장이 느끼는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얼어붙은 손을 찬물에 더 오래 담그면 더 굳잖아요. 장도 비슷해요. 차갑고 거친 음식은 어떤 분들 장에서는 건강식이 아니라 과제가 됩니다. 처리할 힘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은 장이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장이 약한 분들께 무조건 많이보다 지금 내 장이 밀어낼 수 있는 형태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양배추가 좋다고 해서 생으로 크게 한 접시 드시면 배가 더 불편한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양배추를 푹 익혀서 국으로 드시거나 아주 소량만 익혀서 드셔보세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잘 맞았는데 지금은 먹고 더 막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양을 줄이거나 형태를 바꿔야 해요. 억지로 좋다니까 먹는다가 아니라 먹고 나서 배가 따뜻한지 더부룩하지 않은지 다음날 화장실이 덜 힘든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몸이 답을 줘요. 여기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2세 여성 한 분은 아침마다 사과와 샐러드를 드셨어요. 체중 조절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전 내내 속이 차갑고 점심 전까지 배가 더 빵빵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과일이 안 맞는 줄 아셨대요. 근데 식사 온도를 바꾸고 샐러드 대신 따뜻한 호박죽과 데친 채소로 바꾸고 들기름을 소량 곁들이게 했더니 일주일 안에 속이 편해졌어요. 변비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배가 차갑게 굳는 느낌이 먼저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좋은 신호입니다. 좋아질 때는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네 번째 방법은 반사를 돕는 자세와 움직임입니다. 배변은 의지로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라 몸의 반사를 잘 꺼내는 일이에요. 아침에 따뜻한 음료나 식사를 하고 가능하면 늘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보세요. 꼭 신호가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그리스론 고민나 5분 정도 가볍게 시도하고 신호가 없으면 일어나세요. 다시 다음 날 같은 시간에 해보시면 됩니다. 장은 압박보다 규칙을 더 잘 기억해요. 변기에 앉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발밑에 낮은 받침대를 두어 무릎이 골반보다 약간 올라오게 해보세요. 그러면 직장 각도가 조금 더 편안해져서 쓸데없이 오래 힘주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입을 꼭 다물고 얼굴에 힘을 주기보다 입을 살짝 열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숨을 참으면 골반저에 힘이 더 몰려요. 이런 작은 차이가 큽니다.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복부 자극도 도움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고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세웁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30초에서 1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무릎을 한쪽씩 가슴 쪽으로 가볍게 당겼다가 내리는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복부에 미세한 리듬을 주는 거예요.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깨우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짧지만 의외로 도움돼요. 그리고 식후 10분 산책.
이건 정말 과소평가돼 있습니다. 무리한 걷기 말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몸을 살짝 흔들어 주는 겁니다. 움직임이 들어오면 장도 그 리듬을 받아요. 실제로 활동량이 낮은 노인에서 변비가 더 흔하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반복됩니다. 대략 1.5배 이상 불편이 많다는 보고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둔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루틴을 해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첫째, 자극성 변비약에 너무 자주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약이 꼭 필요한 때는 있어요. 며칠째 전혀 못 보고 불편이 심하면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리듬을 잡지 않은 채 약만 반복하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약이 문제라기보다 기본기를 빼먹고 약만 찾는 구조가 문제예요. 사용은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화장실에서 오래 버티는 습관입니다. 신문 보고 휴대폰 보고 15분, 20분씩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이건 장에 좋은 훈련이 아니라 항문과 골반절을 지치게 하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짧게 시도하고 일어나세요. 안 나오면 실패가 아닙니다. 장에게 이 시간이 배변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셋째, 갑자기 섬유질 보충제를 늘리는 습관입니다. 평소 거의 안 드시다가 어느 날부터 차전자피나 고섬유 제품을 많이 넣으시면 특히 물 섭취와 장 운동이 따라주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답답할 수 있어요. 시작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부터 그리고 몸 반응을 보면서 올리셔야 해요. 장이 약한 분들에겐 빠르게 많이가 잘 안 맞습니다. 넷째,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위대장 반사를 끌어내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거창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음료 한 잔, 죽 몇 숟갈, 부드러운 밥, 한 공기 중 일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장을 깨우는 시작이에요. 다섯째, 오늘 안 나오면 큰일이라고 스스로를 겁주는 태도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영향이 큽니다. 장은 놀라면 더 움츠러들어요. 반대로 안심하면 천천히 풀립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려요. 고장났다보다 지금은 느리고 마른 상태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낫다고요. 표현 하나가 몸의 긴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실제로 삶이 달라진 한 분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81세 여성 어르신이셨는데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면서 식사도 대충 넘기시는 날이 많았어요. 변비가 심해진 뒤로는 밥 먹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또 배가 막히고 가스가 차니까요. 처음엔 채소를 더 드시면 나아질 줄 아셨대요. 그래서 상추, 깻잎, 오이, 사과를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아랫배가 더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히 생각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좋은 음식이 자신에겐 독이 될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식사를 완전히 바꾸진 않았고 순서만 바꿨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커피가 맞는 날엔 옅은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드시게 했어요. 아침 식사는 샐러드 대신 따뜻한 죽이나 부드러운 밥, 여기에 들기름을 아주 조금. 점심과 저녁에는 생채소를 줄이고 익힌 채소와 국물 위주로 바꿨습니다. 오전에는 푸른 이게를 물에 불려 드시게 했고요. 식후에는 집안 복도를 10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화장실에서 오래 힘주지 않도록 바꿨어요. 1주차에는 대변 횟수가 크게 늘진 않았어요. 그치만 가스가 덜 차고 배가 덜 차갑다고 하셨습니다. 2주차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라도 조금 덜 힘들게 보신 날이 생겼고요. 4주차에는 예전처럼 시원한 날이 가끔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줄었어요. 식사가 덜 무섭고 외출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요. 변비 관리의 목표는
단순히 배를 비우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이 들수록 변비가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만이 아니에요. 장의 근육이 약해지고 장안이 마르고 움직임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달라져야 해요. 차갑고 거친 걸 더 넣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깨우고 부드럽게 적셔주고 반복해서 움직임을 기억시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환경을 바꿔야 해요. 실천 순서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마십니다. 커피가 맞는 분은 소량의 무염버터를 곁들일 수 있고 안 맞는 분은 따뜻한 밥이나 죽으로 대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화장실에 짧게 앉아봅니다. 안 나오면 오래 버티지 않습니다. 식사에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씩 더해 윤기를 보강합니다. 채소는 한동안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 익혀서 따뜻하게 드십니다. 푸르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 반응을 봅니다. 식후엔 10분 정도 걷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해보면 단순해요. 이게 루틴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유산균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가스와 더부룩함이 먼저 심해져요. 특히 장이 아주 느리고 마른 상태에선 유산균 하나만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균을 드시더라도 기본적인 온도, 식사 질감, 수분, 리듬이 먼저 잡혀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뿌리가 약한데 잎만 더 키우는 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어르신이 변비를 호소하실 때 채소 좀 더 드세요. 물 많이 마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본인도 다 해봤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예요. 가족의 말 한마디가 부담이 아니라 안심이 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건 일상적인 노년 변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루틴입니다. 그런데 피가 섞이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구토가 동반되거나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갑자기 배변 습관이 크게 달라졌다면 그냥 기능성 변비로 넘기시면 안 돼요. 특히 60대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심한 변비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질환, 약물 부작용, 갑상선 문제, 신경계 문제, 탈수, 당뇨 합병증 등 원인을 꼭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미루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 대학병원 자료를 보면 만성 변비로 오셨다가 다른 질환이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비율이 아주 높다고 과장할 순 없지만 대략 10명 중 1명 안팎에서 추가 평가가 필요한 단서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고 신호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생활 습관은 중요하지만 검사 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비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변화이고 그만큼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몸의 신호예요. 젊을 때 맞던 방식이 지금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채소, 물, 유산균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르고 힘 빠진 장에는 먼저 따뜻함과 윤기, 그리고 규칙이 필요해요. 억지로 밀어붙이면 더 지치고 편안하게 깨우면 조금씩 살아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오늘 핵심은 4가지였어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한 잔, 식사 때 소량의 식물성 기름, 푸른처럼 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순환 습관, 그리고 짧은 배변 시도와 식후 10분 걷기. 여기에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 냉수보다 미지근한 물, 힘주기보다 반복이라는 원칙을 더하시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죠. 근데 이런 소박한 변화가 오래 굳어있던 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며칠째 답답해서 혼자 참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딱 하나만 먼저 바꿔보세요. 많은 걸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 온도부터 바꾸는 분이 제일 많고
반응도 거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에 아침부터 바꾸겠습니다. 찬물부터 끊겠습니다. 샐러드 대신 따뜻한 채소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몸은 생각보다 느리지만 그래도 바뀝니다. 포기하지 마세요.